솔직히 장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사장님,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위에 안 좋다면서요? 이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른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고, 지금도 인터넷이나 댓글을 보면 마치 상식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저는 순댓국, 소머리국밥, 설렁탕을 매일 직접 끓이고, 팔고, 직접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밥집 사장 입장에서 감정이나 주장 말고 객관적인 근거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밥을 말아 먹느냐 안 말아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먼저 국밥을 먹는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식당에서 국밥을 드시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따로 국밥형입니다. 밥을 국에 말아 먹지 않고 밥 한 술 뜨고 국물과 고기를 반찬 삼아 드시는 따로 국밥형인데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국물을 조금 남기시는 경우가 많고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국에 밥 말아 먹는 형인데 밥을 애초부터 국에 말아 드시는 유형입니다. 밥에 있는 녹말기가 국물에 완전히 녹아들고 국물과 밥과 고기를 한꺼번에 후루룩 드시는 분들인데요. 마지막에는 뚝배기채로 들고 남은 국물을 모두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다대기와 들깨가루는 물론 청양고추, 양파 등 모든 양념을 넣고 국밥을 푸짐하게 드시기도 하시지요. 세 번째는 고기를 건져서 먹는 형인데요. 고기, 순대 등을 미리 앞접시에 따로 담아서 모아두고 먼저 건더기부터 차분히 드시고 나중에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경우입니다. 고기 자체의 풍미와 맛을 먼저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고기향과 건더기의 종류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건더기가 없는 국에 밥을 말아서 뱃속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지요.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순댓국을 드실 때 있는 분들인데요. 순댓국에 순대만 넣는 분, 고기만 넣는 분, 또는 순대와 고기를 모두 드시는 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순대만 드시는 분들과 고기만 넣고 순댓국을 드시는 분들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형인데요. 순댓국에 순대만 넣어 먹는 형입니다. 순대만 있는 순댓국을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돼지머리고기, 허파, 간, 오소리고기 등 내장을 잘 먹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순대는 좋아하셔서 순대만 넣는 순댓국을 드시곤 합니다. 순댓국에 순대만 넣으면 순대 자체의 선지, 당면, 야채 등의 내용물로 인해 국물 맛이 조금 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시겠죠. 마지막으로 순댓국에 고기만 넣어 먹는 형인데 반대로 순대를 빼고 고기만 드시는 분들은 돼지 머릿고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십니다. 머릿고기에 있는 살코기뿐만 아니라 비계 부분의 식감을 직접 느끼시지요. 순댓국에 순대를 빼고 고기만 넣으면 국물 자체도 조금은 담백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국물 맛을 보고자 고기만 넣어 드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국밥을 드시는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드시든지 결국 국과 밥을 함께 드시는 즉 밥을 국물이란 물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윗속의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왜 밥 말아 먹으면 위에 안 좋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빨리 먹는 식사 속도. 둘째,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 셋째, 뜨겁고 자극적인 국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말아먹는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아먹으면서 생기는 식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밥을 국에 말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줄고 국물까지 같이 떠먹으니까 식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입에서 침으로 하는 1차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부담이 그대로 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더 잘 체하고 위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이 봐라, 밥 말아 먹으면 위에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밥을 말지 않고도 빨리 먹고 거의 씹지 않고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면 그건 위에 괜찮을까요? 정답은 똑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즉 위장을 괴롭히는 건 국밥이 아니라 식사 습관인 겁니다. 그럼 국밥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순댓국. 순댓국은 돼지뼈, 육수에 내장, 순대가 들어가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국밥입니다. 지방은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면 위 배출이 늦어지고 더부룩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게 먹는 방법은 순대와 내장은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고 처음부터 밥을
밥을 전부 말지 말고 중간에 나눠서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얼큰한 양념은 과하면 위점막 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소머리국밥을 말씀드릴 텐데, 소머리국밥은 콜라겐, 결합 조직이 많은 부위가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은 잘 씹어야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합니다. 말아서 빨리 넘기면 위에 오래 머물며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게 먹는 방법은 고기는 반드시 씹는 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국물부터 들이키지 말고 건더기 먼저 드시고 전체적으로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렁탕인데요. 설렁탕은 비교적 순한 국물이라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국물을 과하게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이 유화된 국물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위산이 희석되고 소화가 느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소화가 잘 되게 먹는 방법은 국물을 나눠서 천천히 드시고요. 소금 간은 좀 최소화시키고 밥은 말아도 씹어 먹는다는 인식을 유지하면서 식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세 국밥 모두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국밥은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씹는 음식이라는 거죠. 밥을 말아 먹느냐 따로 먹느냐보다 씹는 횟수, 그리고 식사 속도, 뜨거운 온도 조절, 이 세 가지가 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국밥집 사장으로서 한마디만 정리하겠습니다. 국밥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먹어온 음식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되겠죠. 천천히 씹어서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으면 국밥은 오히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저는 그걸 매일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